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이후 남북관계,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연세대 문정인 명예특임교수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나오기 3일 전에 인터뷰를 하셨던데, 제가 그 인터뷰를 읽어봤더니, 그게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올해를 전망하시길, 북한이 올림픽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이 완성됐으니 경제에 집중하겠다며 대화 공세에 나올 가능성 있다.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정은 신년사 그렇게 나올 줄 미리? 예상된 거라고 봅니다. 우선 그럼 북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전개하는 정책이 병진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핵무장을 통해서 자유력을 키우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국에 인민 경제 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건데, 북이 지난 11월 29일 화성 15 발사 이후에 우리는 핵 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연히 북의 지도부가 관심을 써야 할 부분은 인민경제 향상이니까, 인민경제 향상하려고 하면은 외부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제재와 압박의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유일하게 북한이 손을 벌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남측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대화 공세로 나올 걸로 예상을 했죠. 너무 정확하게 신년사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신년사 써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너무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이겁니다. 그 신년사 있자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회담을 제시하고 바로 연락 차원이 복원됐습니다. 과거 보면 이제 남북이 이 대화 국면으로 가더라도 줄다리를 하거나 밀당을 했는데 북한이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이 신년사. 잘 보셨습니다. 예. 자신감을 느끼시죠? 북한에. 예, 그러니까 신년사 자체도요. 예. 작년도 신년사 같은 경우는 인민에 대한 사과로 김정은이가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년군도 같은 경우는 핵무력 완성했다. 예. 자유력 억지로 구축했과 어떤 자신감을 이제 그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그걸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 쪽에서는 과거하고 달리 자신감 갖고 얘기를 하고, 특히 어제 리선권 조국 통일통화위원회 위원장의 그 TV 통한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직접 하고. 평가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줬고, 그것뿐 아니고 체육 관련 단체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조평통과 통전부, 통일전선부가 모두 참여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보다 그리고 예상보다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북한의 자신감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년사하고 어저께 리성권 조평통위원장 발언을 봤을 때는 그게 익힙니다. 하여튼 제가 3일 전에 예상하신 걸 보고 대단히 신뢰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예. 깜짝 놀랐어요, 정말. 3일 전에 인터뷰 봤을 때는 3일 후에 곧 이제 신년사 나올 텐데 이거 틀리면 어쩌나 했는데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있죠. 제가 이제 3일 전에 인터뷰할 때는 예. 대표단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은 유보적이지만 판을 깨진 않겠다라고 그랬는데, 신년사에서는 결국 올림픽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자기들도 이제 건국 70주년이니까 북의 건국 70주년, 남의 동계 올림픽 이 두 개가 잘 돼서 남과 북이 윈윈의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예. 그것까지는 사실 제가 예상을 못했어요. 예상보다도 더 자신 있게 나온 거예요, 북한이.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잘 받아서 활용하면 되는데,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북 독자 제재도 하고, 그리고 유엔도 제재 결의를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경제 교류를 하겠다고 하면 이 제재 효과가 떨어져서 미국이 탐탁치 않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글쎄 지금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예. 그것이 워싱턴 조야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반응은, 이 김정은의 신년사가 한국하고 미국 사이를 이간질시키게 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허버트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예. 북한 신년사가 한미 간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로서는 이걸 잘 추스려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김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부분에서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예. 이건 정부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2007년 11월 15일인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남북 총리가 만나서 14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서 경제, 사회, 문화 이 다방면에 걸친 협력사항을 45개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네. 그 45개 가운데서 최소한 한 20개 정도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있고 예.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어도 협력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하. 가령 그렇군요. 북한에 나무를 심는 사업부터 인도적 지원 사업부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쉬운 것부터 이런 건 북한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북한에 저렇게 해서 북한에 저렇게 통 크게 나오는데 북한이 기대하는 것도 클 텐데 예. 기대는 못 미치겠지만 어떻든 남북 간의 그동안 경색된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협력 아이템들은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 경제협력 혹은 그 외 문화교류협력 전반적으로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물론입니다. 예. 이런 또 걱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제 그 우리 쪽에서 교류협력을 하자 하는 것은 그 남북 간의 긴장도를 좀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핵 문제를 풀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계속 얘기해 왔는데 현 정부는. 근데 예. 지금 북한은 핵 문제는 남한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은 미국을 네. 향한 거니까. 그러니까 남한하고는 경제 교류 협력 얘기만 하자.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운전석에 우리가 앉을 수 있겠느냐. 제가 이런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예. 그러나 이런 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김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했듯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예. 주요 현안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그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나 이건 가능할 겁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긴밀하게 공조해서 협력해 나간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통해서 미국과 대화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과거에 북한의 전통적인 그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미동남.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통한데 남쪽은 배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북한이 남쪽하고 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통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하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이 계속 자제된 행동을 보이게 되면은 자연히 여건이 성숙해지면서 북미 간의 대화도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남북 관계 개선의 어떤 기회가 꼭 부정적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 관계가 계속 개선돼서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이면 서울 통해서 워싱턴 해결해라 이런 인식을 북한에 심어주면 된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가령 2003년도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시작할 당시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한이 계속 육자회담에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당시 우리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평양에 찾아가 갖고 북한 측을 상당히 설득을 했죠. 좀 나와라. 사실 그게 크게 이제 주요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희망했는데 북미 간의 채널이 약했었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을 했고 그래서 2000년
10월 13일에 이제 조명록 당시 그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자수를 워싱턴을 가게 만들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게 만드는 그 중개역을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갖고 외교를 하면은 예.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돌파구를 찾는 데 상당히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거는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안전이니까 그걸 서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상만 심어주면 된다. 실제로 그렇게.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예. 예, 과거에 실제로 그랬었고. 예. 그렇게 되면 운전석에 앉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물론이죠. 예. 예,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예전부터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올림픽 기간에는 이제 연기가 이뤄질 것 같은데, 이제 북한이 이제 이 기회에 한미연합훈련을 아예 중단해라, 아니면은 규모를 축소해라, 이런 추가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자신있게 통크게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요구도 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그건 우리가 한미 군사 연습 및 연합군사 연습 및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 문제가 아니고 한미 동맹의 그 결정 사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중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요즘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퍼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예. 방안도 있을 거고, 이걸 연기시키는 방안도 있을 거고, 이것을 스케줄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는 연기라는 표현을 썼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스케줄을 재조정하자. 리스케줄링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 하여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평창 다녀오시면서 우리 미국에 이렇게 검토 요청을 했고 미국은 검토하고 있다. 근데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선 이걸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예. 스케줄을 재조정해서 올림픽이 다 끝난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중단이 아니고 단순히 연기 또는 일정의 재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의미는 상당히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예. 여기에 북한이 분명히 화답을 해야 되겠죠. 재조정을 하면 결국 1년 내에 할 수 있는 군사훈련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규모가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타이밍이 만약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파라림픽까지 다 끝나서 장애인 올림픽까지 끝나서 5월부터 6월 사이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러나 분명한 건 또 8월 달에 우리가 을지 훈련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은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 번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축소라고 하는 게 단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미국이 또 주장해서 5월, 6월에 또 하고 8월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병력이나 장비를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다만 이렇게 고정시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우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의 한미연합군사 연습과 훈련은 신성시에 와서 그건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언터처블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 왔는데 한국이나 미국 측이 하여간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이것을 연기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도 이거에 대해서 화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분 30초 남았는데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양복 입고 나와서 본인이 직접 이런 멘트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하여간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여간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김정은 위원장이 강단이 있어 보이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예. 소위 크레이지한 리더는 아니라고 전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떻든 간에 2011년 김정은 위원장 서거 이후에 6년이 지났는데 지금 하여간 권력을 움켜쥐고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오고 핵무장력이라고 하는 걸 완성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하나의 그 강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강단이 있는 지도자고. 예측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파트너면. 저는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체제 안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적 위상을 확대시키고 그러면서 국내적 정통성을 함양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관된 행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교수님. 예, 그렇게 하죠, 뭐.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문정인